안녕하세요. 벼라타로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혹은 썸을 타는 중에도 한 번씩 관계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잠을 설쳐가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연애 그리고 이별을 경험했던 분들,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이 있으면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다가가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게 맞는 건데, 문득 서러운 마음이 확 몰아치듯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먼저 항상 손을 내밀어야 할까? 이런 생각에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어 볼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죠. 다가올지 아니면 또 내가 행동할 거라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어떻게 할까? 이 흐름을 카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차분하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좀 신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은 연애에서만 이렇다기보다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을 배제한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저울질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건데요. 근데 사람 성향상 어떠한 일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울에 올려봐요. 어떤 걸 정해야 하는지, 어떤 걸 내려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울에 올려보거든요. 그리고 더 무거운 쪽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울질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저울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저래? 연인 사이에 저울질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울질을 하는 이유는 나도 손해를 받기 싫지만 상대에게도 손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정한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내남자님들이라면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저울질이라는 표현을 엄청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대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이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겠다. 응?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할게. 근데 우리 이거 감정적으로 꼭 이래야 돼? 그냥 공평하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거든요.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싫어서도 아니고요. 이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들이 이 관계에 더 건강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평해야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행동이 본인이 먼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손해를 나만 봐,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보다는 나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지만 너 역시도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이 사람한테는 기본값이에요. 상대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본인 나름의 저울질이고 본인 나름의 신중함입니다. 상대의 현재 감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느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머리로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산도 하고 저울질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좋았던 기억들, 과거죠. 과거도 회상하고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티가 안 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애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앞으로 보일 행동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수준으로 아주 신중하고 아주 느려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대도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상황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살펴보면서도 본인이 계획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냥 관찰만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행동이 느릴 뿐이에요. 마음이 0이다, 행동력이 아예 0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1번 카드의 앞으로의 흐름 한번 봐볼게요.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서서히 서로의 속도도 맞춰가고 온도도 맞춰가는 약간 조율의 단계에 들어갈 확률이 커요. 막 뜨겁지도 않고 막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를 서로가 찾아가는 시간을 3개월 안에 거쳐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주고 조율할 것들은 조율도 하고 좀 성숙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온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크게 바뀌거나 크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고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스며든다 하죠. 서로가 서로한테 스며드는 그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이가 될 흐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언은요, 상대는 지금 네가 이만큼 오면 나도 이만큼 갈게 라는 본인 나름의 공평한 게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그래?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성적인 태도로 상대의 문을 두들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도 해보시고, 내가 좀 빠르다 싶으면 쉬기도 하고, 이 속도를 비교하는 시간을 지금 시점에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도 차이가 계속 나게 되면 지금 이 답답하고 애매한 이 관계와 상황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기 전에 내 속도랑 상대의 속도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도 순수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첫사랑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소년처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자꾸 생각나네. 오늘 뭐 했지? 연락해볼까? 나는 네가 계속 궁금한데 넌 아닌 것 같아서 나 좀 서운해. 하루 종일 네 생각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어. 이런 생각들을 상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장 예쁜 방을 찾아서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을 예쁘게 기다릴 사람입니다. 같이 찍었던 사진들도 보고 연락했던 카톡이나 DM들 이런 것도 다시 꺼내보고 혼자 행복해해요. 귀엽지 않나요? 마음은 예쁘고 행동도 예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행동력이나 이런 게 바바바박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분은 행동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에는 본인도 확신을 갖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에 큰 용기가 없어요. 근데 관심은 보이고 싶고 표현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상대의 현재의 감정을 살펴보면 머릿속은 지금 엄청 복잡해요. 수만 가지 생각으로도 복잡한데 이분은 아까 예쁜 방에 들어가 있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예쁜 방?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상상도 잘합니다. 근데 그 상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의 상상의 나래를 혼자 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공간, 얼굴 보면 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상상이 다 예쁘고 긍정적인 상상들밖에 없어요. 상대한텐 달콤하죠. 생각하면 기분 좋은 상상이고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상상들이 현실성이 떨어져요. 혼자서 소설 쓰듯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정작 그 상상 속 소설을 위해서는 내가 당장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에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상상은 또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공백을, 그 헛헛함을 그런 상상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상대는 기대하는 것도 크고요. 상상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없을까봐 그런 것도 미리 걱정하고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귀엽기는 한데 약간 대책 없는 귀여움이죠. 나를 기다려주고 그 예쁜 방에 그렇게 뭐 회상하면서 있어주면 뭐 나도 연락할 마음이 없어도 핸드폰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생각만 하고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한번 봐볼게요. 마음은 진짜 굴뚝 같거든요. 행동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굴뚝인데 행동은 역시나 애매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것처럼 이렇게 예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폰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여러분의 SNS를 몰래 염탐하고 본인이 아는 정보 내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찾기도 하고 바빠요, 나름. 근데 이게 전부예요, 상대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분은. 갈팡질팡 그러면서 티내면 티라도 내면 좋죠. 근데 또 티는 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티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방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이거고 내 상상은 이건데 그거대로 안 되면 나는 서운하네? 상처받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티 내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봐볼게요. 두 분은 지금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이렇지만 다시 초기화되는 약간 그런 시작이 될 흐름입니다. 상대 쪽에서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이거다, 내 상상이 이거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행동한대요. 근데 귀여워요. 여기서도 되게 순수하게 고백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질 흐름이고요. 서로를 향해서 이제 애정만, 아주 큰 애정만 남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감정의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두 분 사이에는 소통도 이제 잘 되고 물 흐르듯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2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언은요. 상대는 지금 용기가 부족해요.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직도 상대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상대를 계속 만나는 것, 헤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겠다면 밀당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살짝 빈틈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한테는 큰 용기가 되거든요. 근데 좀 답답할 수 있는 성향이긴 해요, 상대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면 여러분들 속도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정서적으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지친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미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두 분의 미래가 상대한테는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상대가 상대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상대는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 노력만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고도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는 좀 많이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소중하지만 내가 뒤돌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무거운 마음도 보여집니다. 이젠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나도 버틸 힘이 없다. 자꾸 뒤돌아보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가야지. 내가 너도 행동이 없고 나도 이젠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대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뒤돌아 떠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떠나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뒤돌아 떠난다는 선택을 했다 해서 그 선택이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현 시점 상대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속감정.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차갑고 추워요. 여러분의 빈자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뭔 소외감이야. 왜 오바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평소에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명하고만 관계가 끊긴 건데 뭔가 세상의 모든 거와 다 단절이 된 것 같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냥 갑자기 싹둑 잘려나간 것 같은 기분까지도 이분은 느끼고 있어요. 나만 너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만 너를 이렇게 원했어? 이런 생각에 자신감, 자존감 모두 다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서운함 이런 감정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도 생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본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3번 카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리딩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존감도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 자존감은 하늘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없으면 자존감은 바닥을 찍을 거예요. 단순하게 관계로만 봤을 때 남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나한테 의지한다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지만 내가 잠시라도 없는 그 부재의 상황에서조차 이런 분들은 견디기 힘들어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 연애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한순간도 내가 없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외로워해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분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관계에서는 물론 이런 시간들이 각자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조차도 이분은 인정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상대가 할 행동을 살펴볼게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동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감정 요동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용해요. 고요하고. 왜냐면 이분은 본인이 만든 동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단절이 된 건데 마치 세상과 단절을 한 것처럼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죠, 단절을.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밤마다 들어오지만 이성적으로 억누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관심할 수는 있습니다. 티도 안 나고. 근데 오늘 1번, 2번 카드도 그렇고 3번 카드까지 이렇게 왜 상대방 분들이 티를 안 내는 분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내면에는 여러분과의 추억들을 아니 진짜 이것까지 살펴본다고? 이럴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되짚어 볼 거예요. 먼저 다가갈 용기는 이분에게 없기 때문에 이 조용한 흐름은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3번 카드의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계속 이런 시간이 흐른다면 두 분의 관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이제 소통 방식, 감정이 남아있는 이제 자녀 감정, 애매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기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요, 완전히 종결되고 나면 다시 연락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주 새롭게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처음 두 분이 생성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애매한 이런 흐름이 오히려 다 타버리게 만드는 게 이 두 사람에게는 좋아요. 이 남아있는 감정이 애매한 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풀어보고 뭔가를 해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흐름이에요. 3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언은요. 상대는 지금 동굴에 나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동굴로 좀 와서 나 좀 끄집어내 줄래? 이런 신호, 이런 마음을 여러분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고 그냥 어쨌든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존심은 좀 내려두셔야 돼요. 되게 가볍게 연락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인 거죠. 그런 행동, 작은 행동이어도 상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고 동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빛이 될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가간다고 쳤을 때 또 이런 일은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도 상대는 또 동굴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와서 나를 끌고 나가 줄 거니까. 움직임은 더 없어질 거고요. 상대의 움직임은. 계속 내가 움직여도 이제 상관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향한 열정, 강렬함, 이런 에너지가 아주 폭발적이에요. 지금 주체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뭔가 관계가 애매한 건 싫어요, 이분. 명확한 관계를 원하고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약간 이분 승부욕이 발동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약간 승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애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고 뭐 저런 일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이럴 때는 남자가 혹은 뭐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남자로 예를 들게요. 남자면 뭐 남자가 이럴 때는 뭐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뭐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뭐 이러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해줘야지 약간 좀 건들건들 거리면서 뭐 그런 마음들이에요. 행동들 승부욕 승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행동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행동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행동력이.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을 무조건 내 옆에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분은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행동, 본인이 뭐 뱉은 말 이런 것들이 명확합니다. 돌려 말하는 거 없어요. 왜 연락 없어? 나만 애타니? 못 참아. 내가 먼저 해야겠다. 네 생각하면 나 아직도 이렇게 두근거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이분은 갖고 있어요. 이분의 현 시점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아직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 오바적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적당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이분은 갈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할 거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감정 표현도 크고요. 행동력도 크고 강력합니다. 근데 또 쉽게 사그러지지도 않아요. 그럼 상대가 진짜 어떤 행동을 보일까를 한번 봐볼게요. 상대는 행동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도도 빠릅니다. 뭐 잴 것도 없어요. 그냥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냥 바로 연락을 하거나 답답해 하면 그냥 바로 집 앞으로 찾아가요. 좀 가감한 행동이죠. 그래서 뭐 정복욕, 승부욕 이런 거를 자극시키는 거래요.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거기에 몰빵한다 해야 할까요? 약간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성급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행동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말없이 집에 온다거나 뭐 답 안 보냈는데 계속 전화하거나 카톡하는 행동들. 하지만 상대는 그만큼 마음이 커요. 행동도 꾸미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대로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열정은 매일매일 넘쳐요. 상대가 365일 넘치냐? 그건 또 아니죠. 365일을 매일 넘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동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분은 매일매일 행동력은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앞으로의 관계는 좋아요.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신뢰도 뭐 회복될 거고 이 애매한 약간 이 관계도 다시 더 애매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갈등이 있었다면 뭐 이런 것도 해결될 거고 소통도
잘 될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 상대가 행동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좋은 흐름으로, 두 분의 흐름에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언은요. 상대 에너지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폭발적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거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다가올 때 너무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는 선에서는 받아주시고, 아, 저거는 좀 돌발 행동인데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행동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가 폭발하지 않게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좀 다가가는 흐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들이 꽁꽁 숨고 연락을 안 하거나 이러면 상대는 더 폭발적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이분을 더 자극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나한테 온전히 빠지게 만들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연락을 좀 안 하고 좀 숨어보는 이런 것도 이 관계에서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내가 멈췄을 때 다가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게도 조금씩 멀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리딩도 있었죠. 타로는 이 순간의 에너지가 비치는 거울 같은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느냐에 따라 정해진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멈춤이 누군가에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작지만 좋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